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저랑 똑같이 회사 다니고 나이대도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고 있었어요. 만난 지 1년쯤 됐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덜컥 애부터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절 책임진다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죠. 저는 양가 부모님 뵙고 상견례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반대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랑 시누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남편이 사실 시댁 식구들과 연 끊었다면서 손절한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남편에게 원래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 허락 받으러 왔을 때부터 그랬냐? 그건 또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도 그 여자한테 잘해줬다고 하네요. 여자한테 반찬을 보내주겠다며 주소랑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앞에서는 착한 척, 생각해주는 척 다 하더니 그 뒤에 바로 돌변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 시모랑 시누이가 합세해서 여자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저기요,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집안 재산은 얼마나 있는데요? 저한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엄마 말고 저한테요. 결혼하고 싶으면 저한테도 잘하셔야 할 거예요. 저 입김 세거든요. 여자 쪽에서 황당해하면서 이게 무슨 경우냐 따졌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까지 나섰다는 거예요. 얘가 무슨 경우긴 무슨 경우야? 시댁 식구들이 질문하면 네네 하면서 빨리 대꾸할 것이지 감히 말대답을 해? 직업도 별로고 집안도 볼 것 없는 게 어디서 버릇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 여자는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던 시댁 식구들이 만나 의심이 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는데 어머님이 여자를 밀치고 들어와선 집안을 둘러봤다고 해요. 다행히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는 집이라 망정이지 만약 여자 쪽 친정 부모님이 있었다면 아주 개판이 됐을 거예요. 정작 시모는 이런 상황이 막장이라고 생각 안 해봤나 봐요. 여유롭게 집안을 둘러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고 하네요. 시누이도 집안을 대충 보곤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요. 집안 꼴 보니까 딱 알겠다. 돈 한 푼 없는 것이 우리 오빠 등골 빨아먹으려고 했네. 시집 와서 일 전부 다 그만두고 집안에서 탱자탱자 놀려고 했지? 세상에,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다고 하더만. 이렇게 좁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나? 여자 측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시나 따지고 드니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이랬다고 하더군요. 딱 봐도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랑 파혼시키려고 이러는 거지. 나는 이런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낸다. 네가 모르는 척하고 헤어지자고 해. 우리가 찾아왔다는 말은 하지 말고. 여자는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구는 시댁 식구들한테 정이 떨어져서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파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머님이랑 시누이한테 손절을 선포한 거죠. 그 뒤로 몇 년이 흐른 뒤에 저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이런 이유로 무려 3, 4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안 보기도 했으니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경우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댁 식구들 모르게 하고 싶대요. 전 이런 남편을 이해해줬지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친정에 가서 아버지께 임신 소식을 알리고 남편의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보수적이었던 친정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 뵙고 결혼식도 올려야지. 그걸 이해해주면 어쩌니? 아이고, 애부터 생겨서 결혼 반대할 수도 없고 어쩌다 그런 집안 식구들이랑 엮여서. 아버지는 제가 안 좋은 곳으로 시집 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죠.
어차피 연 끊었으니 괜찮을 거다 설득해봐도 아버지가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았어요. 임신이 확실하냐 몇 번이나 물어보면서 착잡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마당에 뭐 이런 일이 다 일어났냐. 안 사람이라도 있으면 고민이 덜할 텐데. 30억짜리 아파트만 남기고 가면 뭐 한다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30억짜리 아파트를 제게 상속해 주셨거든요.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쓰려고 아직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이었어요. 엄마가 집안 사정 복잡한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 집을 남겨주신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 말대로 남편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 고민하면서 남편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임신한 후로 남편이 밥 해주고 집안일을 해주겠다며 같이 살자고 해서 동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처럼 남편 집 앞에 도착하니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랑 시누이라는 거 있죠? 제가 깜짝 놀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혼자 임신한 여자친구랑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하길래 찾아와 봤다. 몸은 좀 어떠니? 괜찮아? 임신한 것이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은 게야?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다니. 전 남편한테 신분증 하나 준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남편이 분명 지금 혼인신고하면 좋겠다 제안했지만 제가 허락한 적 없었으니까요.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고 친정 아버지와 상의하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니. 너무 놀란 마음에 전 모르고 있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말도 안 된다 따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그러는데 새언니 도장이랑 신분증 몰래 가져가서 해버렸대요. 어차피 임신해서 혼인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희는 새언니가 너무 걱정돼서 와봤어요. 오빠가 이상한 말 하지는 않았어요? 엄마랑 동생 인성이 별로라는 둥 자기가 만나는 여자한테 진상을 부린다는 그런 말이요. 저 몰래 혼인신고해버린 것도 충격적인데 신우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낸 거죠.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니 안 그래도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남편의 끔찍한 실체를 얘기해줬어요. 오빠가 저희 때문에 파혼했다 뭐했다 이상한 말 했었던 거죠? 사실 저희 그런 적 없어요. 오빠 옛날 여자친구분이 오빠 없다고 얼굴 표정 싹 바뀌어서는 막말하고 갑질했었거든요. 저희 집안 돈 빼먹을 궁리만 해서 저희가 결혼 반대한 건데 오빠가 연 끊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신우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해준 얘기랑 너무 달랐어요.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바로 그때 시모가 제 손을 꼭 잡고선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지내고 있는 집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한테 줄 음식까지 싸왔다며 아이스박스를 보여주셨지만 남편 집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반찬만 놓고 가라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반찬 때문에 비밀번호 알려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이 나랑 손절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기분이 어떻겠니? 내가 어떻게든 아들이랑 다시 잘 지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아들한테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빌었어. 반찬만이라도 놓고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 며느리 너 몰래 놓고 가라는 거 있지? 어머님이 남편이 자꾸 그러니 속상하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진짜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서 일단 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안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사실 작은 투룸이라 둘러볼 것도 없었어요. 어머님도 집을 둘러보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셨죠.
여기서 쭉 지낼 생각은 아니지? 성인 남녀 둘이 살기도 벅차 보이는데 애까지 키우려면 힘들 거야. 네가 너무 고생이 많다. 그래서 전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임시 거처고 남편이랑 의견 맞춰보고 옮길 거라고 하니까 시모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어요. 왜 저러나 지켜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남편 오기 전에 후다닥 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현관문 밖에 둔 아이스박스들을 들고 오셨어요. 저도 얼른 가서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랑 신우가 말렸죠. 어머님이 직접 저를 소파에 앉히더니 이러시기도 하셨어요. 홀몸도 아니면서 이 무거운 걸 왜 들려고 그래? 앉아있어라. 우리 며느리는 뭐 좋아해? TV 보고 있으면 시애미가 만들어줄게. 시모에게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서 바로 요리에 돌입하셨어요. 신우는 그동안 반찬을 정리해서 냉장고 안에 넣어주고 있었고요. 몇 분 뒤, 상을 근사하게 차린 뒤에 시댁 식구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고기를 했다며 얼른 먹어보라고 했어요. 한 입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니까 다음 끼니에도 먹을 거면 불고기를 재워놓고 가신다고 하셨죠. 제가 놀라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하니 어머님이 간단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갑작스럽게 식사만 하고 별일 없이 돌아가셨어요. 시모가 진짜로 불고기를 재워놓고 가시기도 했고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 말이 사실일까, 시댁 식구들 말이 사실일까 헷갈렸고 의심이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빠져나가고 혼자 남으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이 주말인데 어딜 갔는지 모르겠고 시댁 식구들의 만남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었던 거죠.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전화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을 안 해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언제 들어오려나 대기 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간 후 2시간이 더 흐른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왜 저 몰래 혼인신고를 했냐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당신 임신했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결혼식도 안 할 확률도 높고. 당신이 그랬잖아. 장인어른이 시댁 식구들 없이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하실 거라고. 허락 안 하실 거면 결혼식 없이 사는 게 낫지. 제가 따져 물으면 당연히 어떻게 알았냐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끝까지 제멋대로인 남편에게 화가 났죠. 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했으면 어쩌려고 혼인신고를 했어? 그것보다 당신 지금 내 물건 훔쳐서 혼인신고한 거야? 나 속인 것도 모자라 내 신분증이랑 도장 훔친 거잖아. 제가 윽박지르니까 남편이 얼척없는 말로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당신이랑 신혼생활하듯이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혼인신고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화날 일이야? 나 없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 나랑 결혼하기 싫었어? 혼인신고하지 말자고 하려고 했냐고. 남편이 도리어 서운한 티를 내고 뭐라 하니까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 잘못을 지적할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그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남편의 행동이 실망스러워서 그동안 의심하면서 생각해낸 말들을 전부 다 꺼내놓았어요.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숨기고 있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알고 있지? 어떻게 날 속일 생각을 했어?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오셔서 당신에 대해 전부 다 말해주더라. 시댁 식구들 때문에 파혼했다는 것도 사실 아니었지? 당신이 지어낸 거잖아.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억울해했죠. 시댁 식구들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거냐고 펄쩍 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엄마랑 동생이 하는 말 전부 다 사실 아니야. 당신이 그걸 믿으면 어떡해. 우리가 본 세월이 있는데 그럼 안 되지. 그 사람들 처가가 잘 사는 거 알고 어떻게든 재산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처가 재산을 아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말했다는 거예요. 연 끊었다면서 언제 말한 거냐고 반박하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다 고백했어요. 아니, 그래도 부모인데 연락처 싹 다 바꿀 순 없잖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 알고 있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대. 아버지 장례식장은 가야지 하는 마음에 차단도 안 하고 문자나 전화 온 거 무시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문자로 결혼할 여자 생긴 거 다 아니까 데려오라고 하잖아. 안 데려오면 결혼자금 안 준다고 하고 당신이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욕하는 바람에 홧김에 말해버렸어. 남편이 처가가 잘 사니 시댁 돈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나 봐요. 그러다가 우리 친정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자세히 물었던 것 같고요. 저 몰래 혼인신고한 것도 모자라 자기 재산인 것처럼 친정 아버지 재산을 자랑하고 다니는 남편이 어이없었어요. 신뢰가 바닥을 치다 못해 아이야 없어져 버렸고 뱃속에 아이만 없다면 혼인 무효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 혼인신고에 찬성한 적 없으니 이혼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무효시켜야 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었던 건데요. 어쩌면 시댁 식구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실망해서 나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당신 놓치고 싶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내가 당신 책임질게. 시댁 식구들이 당신한테 해코지 안 하게끔 조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도대체 뭘 조정한다는 건지 머리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죠. 일단 남편에게 당분간 같이 못 지내겠다고 말하고 짐을 쌌어요. 친정에 가 있겠다고 말한 다음에 친정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보, 가지 마. 당신 속여서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파혼한 얘기 듣고 마음 변했을까 봐 너무 불안했거든. 당신이랑 우리 애기 꼭 곁에 두고 싶었어. 장인어른이 반대할 것 같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말았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주라. 남편이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단 저 혼자 있고 싶다고 했고 친정 아버지와 할 말도 있으니 가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처가에 가서 장인어른께 사과하고 싶다는 거 있죠? 내가 당신한테 사과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면 장인어른께 사과할게. 아니다. 당신한테만 사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사과하러 간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당신이 어차피 장인어른께 혼인신고해버렸다고 말해야 하잖아. 내가 실수했는데 당사자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직접 다 털어놓고 사과까지 완벽하게 해낼게. 남편이 사정하듯이 매달리는데 어쩌겠어요. 저도 친정 아버지한테 말할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맡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정 아버지께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혹시 지금 집으로 가도 될까요? 남편 데리고 가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가도 되나 싶어서요. 다행히 아버지가 집에 계셨고 대화할 시간도 되신다고 했어요. 지금 오라고 하길래 곧바로 남편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사고는 남편이 쳤는데 제가 어찌나 떨리던지. 친정 근처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내내 심호흡을 계속했어요. 저희 아버지 성격을 알았기에 어떻게 말씀드릴까 머리를 굴렸죠. 어떻게 말하든 화낼 상황이라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상태로 저희 친정집이 있는 층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아버지가 바로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부엌 식탁에 앉았는데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라는 말을 하기 무섭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장인어른 허락을 확실하게 받고 우리 안사람 동의도 받은 다음에 혼인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푹 숙여버리니까 아버지 눈이 점점 커지셨어요. 제 예상대로 친정 아버지께서 황당해하면서 격분하셨죠. 뭐가 어쩌고 저쩌? 혼인신고를 벌써 해버렸다고?
자네는 결혼이 장난이야? 이게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우리 딸을 이렇게 기혼녀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나? 결혼도 이렇게 가볍게 해버리면 이혼도 이렇게 가볍게 해버릴 건가? 어? 자네가 입이 있으면 좀 말해보게. 아버지가 식탁을 탁탁 치면서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이거 사기 결혼이라며 허락 안 했는데 왜 멋대로 혼인신고를 하냐고 호통치셨죠. 남편은 저한테 하듯이 무릎 꿇고 간절한 목소리로 해명이 됐어요. 아내 없이 못 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 사람 지키려고 그랬어요. 절대 이혼하는 일 없이 애기 잘 키우겠습니다. 평생 장인어른 따님 책임질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넙죽 절을 했는데요. 아버지도 남편이 저자세로 나오니 맥이 탁 풀리셨는지 화가 점점 가라앉으셨어요. 차분해진 목소리로 한숨을 쉬면서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혼인신고 처리된 걸 어쩌겠냐. 이미 결혼한 거라고 해도 우리 딸이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라. 요즘은 이혼 흠도 아닌 거 알고 있지?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라니 설마 자네 집안 얘기는 아니겠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자네 집안도 아주 콩가루 집안이더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갑자기 번쩍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섬뜩했어요. 네, 장인어른. 저 이제 저희 집 식구들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매일 거짓말하고 사람 가지고 놀고 아첨하고 뒷담하면서 이간질하는 것들이에요. 장인어른은 제발 그것들 믿지 마세요. 제가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접근했더라고요. 건드리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재산 빼앗으려고 접근하는 겁니다. 제가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이러는 모습을 처음 봐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도 적잖이 놀랐는지 남편을 봤다 다시 저를 쳐다보셨죠.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데 남편이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저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말을 해서 아버지와 저 둘 다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와 반대로 남편이 광기 있는 눈빛을 보내다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이번에도 우리 와이프랑 아이 못 지키면 가만 안 둘 겁니다. 가족이고 뭐고 다 없어요. 제가 만약에 안 사람이랑 아이 못 지키면 장인어른께서 호되게 혼내주세요. 장인어른이 주시는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남편이 이러고 나니 오랜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 표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말해줬으면 좋겠더군요. 조심스럽게 제가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알려줘.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거나 준비하면 되잖아. 친정 아버지도 나서서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대답을 해줬거든요. 아니, 말해봤자 당신이 해줄 건 없어. 내 집안일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당신이 알면 불안하고 기분 나쁘기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미 방법을 찾아놔서 실행하고 있어. 제가 몇 번이나 불안해져도 괜찮으니 말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그저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거고 절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어요. 아버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셨나 봐요. 한숨을 쉬면서 이리 대꾸하시더라고요. 아휴, 그래. 자네가 정 그렇다면 한번 맡겨보마. 이미 혼인신고한 마당에 믿어줘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하면 되지. 우리 딸한테 피해줄 거 생각하고 우리도 이혼 미리 준비해도 괜찮겠지? 그래야 자네한테 우리 딸내미를 맡길 거 아닌가. 남편이 자신있게 그래도 된다, 믿고 맡기시라고 대답하니까 아버지가 진짜로 혼인 무효소송 전문 변호사를 알아놓겠다고 하셨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실컷 같이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라고 하셨죠.
저희 둘이 결혼하는 걸 허락하는 대신 조건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설마 결혼식 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네가 시댁 식구들 초대할 것 같지는 않고 시댁 식구들 없이 결혼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라. 안 그래도 너네 엄마가 돌아가셔서 나만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시댁 부모님까지 없으면 나중에 뒷말 나올 것 같다. 만약에 너네들이 이혼하면 소문만 무성해질 것 같으니까 결혼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괜히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 올렸다가 남편 말이 사실이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와서는 뭔가를 저지를 거라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버지 허락을 받고 결혼식은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마침 이렇게 결정될 동안 배는 점점 부풀어 올라서 결혼식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 보려고 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대신 저희 부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었던 결혼식은 못했지만 신혼생활이라도 즐겨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이제 막 이사를 마쳤을 때였어요. 저는 이삿짐을 정리한 뒤라 진이 빠져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있죠? 지금 엄마랑 내 동생이 미행한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 아파트 주소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어.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일까요? 워낙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갑작스럽게 하니까 꿈만 같더라고요. 좀 알아듣게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혹시 몰라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서 있었죠. 그 둘만 온 게 아니었어요. 시누이 옆에 웬 남자가 서 있어서 누군가 싶었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문을 열어줘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경계하던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는데 스스럼 없이 문을 열어버리라고 해서 좀 이상했어요. 제가 멀뚱히 서서 남편에게 무슨 꿍꿍이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방법이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 열어드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도대체 누구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까요?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제 마지막 날이라는 걸까요? 남편의 의중을 모르고 있으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일단 도관에 든 쥐가 된 것 같으니까 맞서 싸워야 했어요. 또 한 번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서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신혼의 부부를 소개해 주는 거 있죠? 저번에 봐서 알고 있지? 여긴 네 시매부다. 인사드려라. 아들이랑 같이 있니? 들어가서 대화 좀 하자. 이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밀고 들어오셨어요. 신혼의 부부도 시어머니처럼 어깨를 밀치고 들어오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데도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결국 제가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아니,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시냐고요. 오실 거면 남편한테 전화라도 주시고 오셔야죠. 아파트 주소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저 미행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은 되게 덤덤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증오하던 남편인데 반응이 그저 그래서 제가 속았나 싶었어요. 저 몰래 혼인신고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나 의심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 집 됐다며? 사돈어른이 우리 아들한테 집 준 거 전부 다 알고 왔다. 내가 아들한테 내 명의로 바꾸라고 했거든? 내 딸이 쓰기로 결정했으니 방 빼거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남편에게 해명해보라고 했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시매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한테 가져간 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매부가 당당하게 그 돈 다 썼다. 또 한 번 신세 좀 지자고 하는데 남편이 고소장을 내놓았어요. 그 고소장을 보고 시매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돼서야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렸나 봐요.
앞서 남편이 말했듯이 시모랑 시누이가 결혼이랑 여자와 관련된 문제에 간섭하는 건 기본이었죠. 심해부는 아주 대놓고 남편에게 사기를 쳤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시누이 때문에 힘들어하자 심해부가 동병상련 작전을 펼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작전을 펼쳤길래 남편이 넘어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랑 남편이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남편이 연애를 하고 있는 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전화랑 문자를 무시하니까 시누이가 이런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빠, 이 문자조차 보고 답장 안 하면 우리가 오빠 여친 찾아갈 거야. 다시는 못 만나게 할 거니까 지금 당장 와. 엄마가 보고 싶대. 도대체 무슨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와서 얼굴 좀 비추고 어떤 집안 여자인지 자세히 말해봐. 결국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시댁을 갔다고 하죠. 역시나 남편이 시댁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랑 신우가 질문 공세를 펼쳤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여자냐, 집안은 잘 사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돈은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대요. 이때 심해부가 이 둘을 말리면서 남편을 시댁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밖에서 같이 담배를 피면서 심해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힘들죠? 저도 이제 견디기 힘드네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와이프랑 이혼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 그만두려고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해도 안 듣고 남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받아먹으려고 하니 원. 심해부도 지겹다며 시댁 식구들이랑 연 끊고 싶다고 했나 봐요.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심해부가 이랬대요. 저한테도 그래요. 누굴 만나도 돈 될 구석이 있나 확인하고 저희 집안이 잘 살아서 다행이죠. 못 살았으면 결혼도 안 해줬을 거예요. 애 때문에 삽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애 가진 게 죄네요 죄. 심해부가 착잡한 표정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 남편이 금방 정이 들었다고 해요. 시댁 식구들 몰래 종종 만나서 술 한잔하고 하니까 남편이 바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심해부는 좋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친한 척 군 게 아니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술자리를 만들어서 남편을 방심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결국 심해부 계획대로 남편이 둘만의 술자리에 초대됐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도 여러 번 가진 건데요. 만날 때마다 시댁 식구들 뒷담을 하니 남편이 좋아할 수밖에요. 친구들한테 가족들 일을 말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가족 중에 말할 사람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편이 심해부를 찾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편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있었죠.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심해부에게 의지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가 사귄 지 오래돼서 제법 진지한 사이로 접어들 때였어요. 그쯤에 심해부가 남편을 술자리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내가 기가 막힌 사업안을 가져왔거든?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이혼할 거야. 애들 데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서 우리 아내가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려고. 이민이라니.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솔깃했다고 해요. 시댁 식구들 손길이 안 닿는 곳은 해외뿐인 것 같았다고 하죠. 심해부 말대로 사업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다음 저를 데리고 이민을 갔음 했대요. 심해부는 남편이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 사업안을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투자하라고 말로 꼬드긴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말에 넘어가서 투자를 했는데 심해부가 그 돈을 갖고 해외로 튄 거죠. 물론 남편이 신우나 어머님이 있는 시댁으로 찾아가 심해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우가 남편이 사기당한 걸 알았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설마 우리 남편 의심하는 거야? 잠시 비즈니스차 출장 간다고 했는데 나도 우리 남편 어디 갔는지 몰라. 갑자기 아침에 통보하고 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남편 범죄자 취급하지 마.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어?
남매 사이는 그렇다 쳐도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시어머니까지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 괜한 사람 의심하지 마라. 기다리면 오겠지. 그래도 가족인데 사기를 치겠어? 가족 사이일수록 말 조심해야 하는 거야. 사기당했다고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 네 엄마는 너 그렇게 안 가르쳤다. 두 여자가 나서서 남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남편이 어쩌겠어요. 결국 남편이 그날 물러섰지만 계속 연락해서 심해부 언제 오냐고 물었다고 하죠. 시댁이나 신우집에 늘 드나들며 심해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심해부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심해부 편을 들어줘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랑 손절한 후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고 남편과 제가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쯤이었어요. 심해부의 사기 행각으로 호화롭게 살던 신우가 남편이 심해부를 고소할까봐 무서웠던 거죠. 심해부가 해외로 튀어서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지만 신우는 방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매일 미행하고 감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웃집 여자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며 남편 집을 두드린 적이 있나 봐요. 마침 강아지를 길거리에서 본 적 있는 남편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고 하죠. 신우이가 그걸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저번에 만나는 여자랑 결혼한다, 뭐 한다 하더니 결국 헤어졌나 보네? 이번엔 다른 여자야? 이번엔 나이가 좀 있더라. 돈 좀 있어 보이던데. 오빠가 우리 남편 자꾸 신고하려고 해서 나도 방어할 뭔가가 있어야겠어. 그래서 오빠하고 결혼할 만한 사람 노리고 있는 거니까 오빠가 이해해. 남편이 만나는 사람 아니다. 이웃집 여자고 강아지 찾느라 그런 거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신우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서 접근할 거라고 하니 남편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죠. 신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까지 그러니 남편이 미쳐버린 건데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전화해 신우를 좀 말리라고 하니까 시모가 이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왜 애꿎은 사람을 의심하니? 네가 사기꾼 취급받았다고 생각을 해봐라. 나 같아도 그렇게 행동하겠다. 너네 동생도 자기 가정 지키려고 그런 거니까 받아들여. 아니면 매부 찾을 생각을 하질 말든가.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정말 지지 않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심해부를 추적하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시댁 식구들이 이런 식으로 남편이 연관된 사람들을 인질 삼아 맨날 공갈하고 있었다고 하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제게 뭔 짓을 할지 모르니 그동안 고소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남편이 살던 집에서 잠깐 살았을 때에도 신우가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장례식장은 가려고 연락처를 차단 안 했던 것 때문에 사건이 터진 거죠. 신우가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오빠, 설마 우리 남편 고소 준비 중이야? 변호사 만나는 거 다 봤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오빠 여친한테 접근해서 파혼시킬 거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고. 신우가 이제는 대놓고 공갈하니 남편 눈이 획 돌아버린 건데요. 거기다 놓고 저를 가난한 집안 여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며 깎아내리자 남편이 제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 자식인지 전부 다 말해버린 것 같아요. 신우는 남편이 욱하는 성격인지도 잘 알고 있었고 사랑꾼 기질이 있는 것도 알고 한 작전이었어요. 신우가 저에 대해 전부 다 알게 되자 남편은 저를 지키려고 혼인신고를 하고 계속 시댁 식구들을 경계했던 거예요.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제게 따로 접근해 남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이 만난 날을 이야기해줬어요.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는 왜 알려준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죠. 나 엄마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둥, 잘못했다는 둥 빈 적 없어. 엄마가 반찬만이라도 주고 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 내가 늘 쓰던 번호가 있거든.
그 번호로 통장 비밀번호도 하고 핸드폰 잠금 비밀번호도 설정해놨는데 혹시나 하고 때려 맞춘 것 같아. 엄마가 그 번호까지 알고 있을 줄 몰랐어. 남편이 시댁 식구들의 집요함을 얕보고 있었나 봐요. 솔직히 저도 제 가족들이 어떤 비밀번호를 주로 쓰는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방심한 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치밀하게 남편을 스토킹해놓고 사람 좋은 척 연기하고 피해자인 척 굴었던 게 정말 역겹네요. 하지만 남편이 당하고만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만나서 밥까지 해준 그날, 남편이 머리를 썼다고 합니다. 갑자기 눈물을 훌쩍이면서 시댁 문을 두드렸다고 하죠. 시어머니가 문을 빼꼼 열어보며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주셨다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장인어른이 아파트 명의를 나한테 돌려주시겠대. 안 그래도 신혼의 부부 상황 안 좋다며 좋은 제안 좀 하려고 왔어. 우리 둘 다 득볼 수 있는 제안이니까 얘기 좀 하자. 그 당시에 신혼의 부부가 사기쳤다가 딱 걸려서 전 재산을 합의금으로 탕진한 바람에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눈치 못 챈 사이에 심해부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시댁에서 살면 남편이 찾아올 테니 단칸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 말을 멀리서 듣고 흥미를 보인 시누이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고 해요. 시누이가 무슨 제안이냐고 물어봐서 남편이 말했대요. 아파트 명의를 너한테 넘겨줄게. 대신 우리 아내한테 접근하지 마. 아예 우리 손자라고 살게. 가족 아닌 것처럼 살자. 이 조건 들어주면 아파트 줄 거니까 제발 우리 놔줘. 우리 이제 사람답게 좀 살자. 남편이 제발 거래하자고 말하며 통곡했다고 해요. 제가 너무 소중하다며 지키고 싶다고 말하면서 울어대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네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속이려고 법무사를 통했다고 하는데요. 신혼의 부부한테 아파트 명의를 이전했다고 거짓 서류까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신혼의 부부와 시모가 신혼집까지 찾아와서 바보 같은 짓을 벌인 거예요. 남편의 목적은 시댁 식구들의 참교육과 심해부의 옥살이에 있었고요. 남편 손에 꼼짝없이 잡힌 심해부는 잠복한 형사들에게 잡혀가고 말았어요. 심해부는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법정에서 어마어마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심해부가 혼자서 사기를 치고 다닌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 있죠? 결국 심해부는 생각보다 많은 형을 살게 됐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까요? 몇 년을 아프시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이 드디어 장례식장에 가게 됐어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손절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심해부가 집까지 찾아와 남편에게 돈을 바쳤어요. 이 돈으로 제발 합의해달라며 이리 빌더라고요. 사기친 돈 돌려줄게. 합의하면 형량 크게 낮아질 거래. 제발 도와줘. 마누라 몰래 술 먹고 친구 같은 사이였잖아. 한 번만 봐주라. 나 이러다 깜빵에서 평생 썩을 수도 있어. 심해부가 펑펑 울면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린 남편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바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이랬죠. 내가 미쳤어? 널 용서해주게. 너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려고 한 짓이야. 네가 깜빵 조금 있다가 나오면 뭐 하겠어? 나랑 우리 와이프 노릴 게 분명하잖아. 안 그래? 그 뒤로도 남편이 꼴 보기 싫으니 썩 나가라고 했어요. 경찰 부를 거라고 하니 버티고 서 있던 심해부가 복도까지 밀려나가더라고요. 심해부를 겨우 쫓아낸 뒤로 한숨 돌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심해부한테 받은 돈을 친정아버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친정으로 가자고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아버지와 약속을 잡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저녁쯤에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6시쯤에 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친정에 가자 남편이 진짜로 심해부한테 받은 돈을 친정아버지께 드렸죠. 아버지께 허리까지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장인어른,
이런 제게 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못 믿었고 싫었겠지만 믿고 한번 가정을 꾸리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저라면 이혼시켰을 텐데. 이게 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저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희 집 식구들 쫓아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복수할 기회도 못 노리고 당하고만 있었을 겁니다. 저희 안사람 덕분에 식구들 쫓아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 드리는 겁니다. 이건 처가를 위한 돈입니다. 저 이제 부모 없는 셈 칠 테니 제 부모가 되어주세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돈을 받을 줄 몰랐는지 놀라신 눈치였어요. 아버지가 되돌려주려고 했지만 남편이 워낙 완강했죠. 남편이 장인어른이라는 호칭 대신 아버지, 아버지 소리를 해대며 제발 받아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돈을 받으셨어요. 이후로 남편이 전화번호까지 바꾸게 됐는데요. 시댁 식구들과의 희미하게 남아있던 연락의 끈을 확 끊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시어머니랑 신우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심해부의 옥살이가 길어지자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제게 매달리며 간청하기도 했어요. 새언니, 제발 오빠 좀 설득시켜 주세요.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오빠가 새언니 말은 듣잖아요.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지. 매정하게 이러는 게 어딨어요? 남편이 그동안 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 말에 넘어가겠어요? 바로 제가 신우를 밀쳐내면서 말했죠. 그러게 잘못을 하지 말지 그랬어요. 한두 번 실수해야 그게 실수지. 여러 번 계속 그런 거면 고의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서 비는 이유가 뭔데요? 또 저희 남편한테 빨대 꽂아서 돈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전곡을 찔러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흠칫 놀라고 있는데 어머님이 뻔뻔하게 나왔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이럼 되겠니? 시댁 식구들한테 이런 못 써.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니. 제발 용서해 주라, 어? 우리가 거짓말치고 속였다지만 니네 남편도 너 속인 거 알면서 이러는 거니? 너 몰래 신분증이랑 도장 훔쳐서 혼인신고한 거 기억 안 나? 시모가 남편도 사기꾼이고 한패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욱해서 나가라고 소리치려고 했지만 제가 나가섰죠. 그리고 몇 마디만으로 상황을 종료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요? 남편은 저를 위해 거짓말하고 욕심낸 거라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속인 거 아니에요? 제 아파트랑 재산 가져가려고 저한테 접근하시다 큰 코 다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는지 어버버 하더니 결국 본성을 드러내는 말을 했어요. 감히 시애미를 사기꾼 취급하려고 그래?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재산 다 내놓고 넙죽 엎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서 우위에 서려고 하냐고. 내가 이것을 그냥...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자 제가 쑥 피해버렸죠. 그리고 112를 누른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저한테 뭔 짓 하시려고요? 경찰 부를까요? 어머님이 아직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발뺌하셔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심호보고 얼른 가자고 했어요. 신우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저는 이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놔서 시댁 식구들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부는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을 출산하게 됐는데 시댁 식구들 보는 일 없이 남편이랑만 축하하게 돼서 다행이죠. 오랫동안 남편을 못살게 군 시댁 식구들이 참교육 받았으니 앞으로 아들이랑 저희 남편만 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한 저희 가족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이 싹 사라졌으니 열심히 돈 모아서 약소하게 결혼식이라도 올려볼 건데요. 올해 안에 제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